이 짧은 순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 벌어졌어요 벌써? 네. 통장에 찍힌 금액하고 내가 현금 받은 금액하고 다른 거예요. 이분들이 실수를 한 게 하나가 있죠.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일상의 팁도 알려드리는 영상 분석 보고서. 오늘도 법영상 분석계의 조승우, 황민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꾸 조승우라고 하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조승우라고 할 때의 소장님 표정이 너무 좋아서 매번 하게 됩니다. 영상 분석 보고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하셨나요? 돈다발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돈다발이요? 네. 강도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좀 무서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살면서 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요. 네. 사무실. 여기는 은행이고요. 네, 여기 은행, 네. 여기 돈통도 있고 개수기도 있죠. 네네네. 은행 창구네요. 네, 두 사람이 와서 돈을 찾는 장면이에요. 되게 신나 보이는데요, 저 두 분? 전혀 사건이 일어날 만한 어떤 느낌이 아닌데? 그렇죠. 은행 직원이 돈을 가져와서 돈다발을, 이제 올려놓죠. 돈다발이, 저기. 예. 네, 그걸 집어서 이제 봉투에 집어넣죠. 네. 뭐 그냥 일반적인 네, 출금하시는 상황이고, 두 분 상당히 행복해 보이고. 네. 이 짧은 순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 벌어졌어요, 벌써? 네, 이 끝이에요? 네. 뭐 이게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는데? 집에 와서 세보니까 통장에 찍힌 금액하고 내가 현금 받은 금액하고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700을 요청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묶음수를 세보니까 6묶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수를 한 게 하나가 있죠. 실수를 했다고요? 네. 돈을 줬으면은 맞는지 세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돈 주자마자 바로 묶음 잡고서 봉투에 넣어요. 그러네요. 개수기 놓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묶음이 있으니까 묶음만 보고 그냥 서로 가져간 건데 묶음도 안 세봤단 말이에요, 서로 각자. 그러니까 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통장에서 700이 나갔는데 나한테 떨어진 돈 600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은행에서 100 덜 준 거 아니냐가 네,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은행 입장은 뭐예요? 총선으로 700만 원 다 줬다. 다 줬다. 예. 그러니까 규책 사유가 이제 누구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직원이 실수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집에 가져가서 어떤 뭐 분실이 발생한 건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은행 직원이 금고에서 돈을 가져올 때 한 묶음을 누락시켰을 수가 있고요. 실수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는 돈을 제대로 다 줬는데 이 손님들이 가져가는 과정에서 분실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줬다면 네. 뭐 집에 가져갔는데 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슬쩍 네. 밑장 빼기를 하나요. 혹은 뭐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믿지만 이 은행 직원분이 하나를 살짝 밑장 빼기를 하고 줬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영상에서는 딱 올려놓는 게 명확히 보이니까요, 한 번에. 그렇긴 하네요. 그럼 이거는 누가 의뢰를 한 거예요? 은행 이 직원이 의뢰를. 이 직원이 네. 억울하다. 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규명은 직원이 해야 돼요. 고객들이 본사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되면은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돈을 횡령한 거잖아요. 고객의 돈을. 지금 사라진 돈은 100만 원이어서 이분이 100만 원을 그래요, 그냥 제가 드릴게요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쵸.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네, 인생 일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큰 사건이네요. 어떻게 듣고 보니까. 그렇죠. 좀 이걸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거? 뭐 어쨌든 화질 개선을 하더라도 저 묶음의 형태가 이 칸칸이까지는 분리가 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측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계측이요? 네. 6묶음과 7묶음의 차이를
3D 시뮬레이션을 해서 부피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돈을 가져갈 때 한 묶음을 남겨놨어요. 한 묶음을 남겨놨죠. 왜 남겨놓은 거예요? 손이 작으니까요. 네. 가져가신 거죠, 맞아? 네. 그리고 한 묶음 여기 들고 여기 있잖아요. 오, 절묘하네요. 네. 이 한 묶음이라는 게 단서가 되는 거고, 지폐는 그 두께가 정형화되어 있는 수치로 되어 있어요. 저기 이 사진 속에 있는 한 묶음에 정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갔죠. 네네네. 네. 시뮬레이션 하신 거네요? 네, 한 묶음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돈이 다 모였을 때의 사진으로 바꿔놓고 요거를 하나씩 복사해서 차곡차곡 옮길 거예요. 그럼 몇 묶음인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6묶음인지 7묶음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게 한 묶음, 두 묶음, 네. 야, 7개네. 7개죠. 700만 원이네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6묶음이라고 했다면은 둘, 넷, 여섯, 여기서 끝났어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 하나 더 튀어나왔잖아요. 오차의 범위랄까? 그런 거가 좀 있나요? 오차 보면 있더라도 오차가 이만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7묶음인 거네요? 네, 분석했을 때. 근데 이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 오셔서 이거 6묶음이라고 주장을 해요. 눈으로 하신 다음에 이게 맞다고 눈 분석하신 다음에? 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3D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중첩시켜 놓게 되면은 7묶음인 게 나오게 되죠. 오늘 본 이 시뮬레이션은 제가 이제 그알 하면서도 좀 자주 봤던 그런 느낌의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네. 보통 그알에서는 용의자 신장 계측하고 그렇죠. 주로 그런 거 하죠. 최근에 저희 그알 유튜브에서 그 청주 물탱크 사건, 당시에 CCTV에 찍혔던 용의자 사진을 가지고 키를 분석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3D 시뮬레이션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용도뿐만 아니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계측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주셨을 때 이 의뢰인은 반응이 어땠어요? 별로 반응 없었는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줬기 때문에요. 제가 뭐 따로 전화하고 나지 않았어요. 직원 전달했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안 됐거나 반대 결과 나왔을 때 전화 주시고 잘 되시면은 전화 오시는 분 잘 없어요. 진짜 잘 되면은 고맙다고 전화 오신 분 있고 전화 왔다 그러면은 뭐 잘 안 된 거예요. 불길한 거네요. 전화가 왔다면. 안 오는 게 낫네요. 그냥.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을 보니까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이나 식당 이런 데서 요새는 카드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 현금 계산 많이 했잖아요. 비슷한 사건들이 의뢰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뢰들이 또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저도 경험해 본 건데 이 5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를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무 비슷하고 색상도 하기 때문에 네네. 헷갈릴 수 있다. 네, 내가 분명 5천 원짜리를 냈는지 5만 원짜리를 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좀 술 좀 들어갔을 때. 그렇죠. 술 많이 먹었을 때 네. 후배한테 술 먹다가 택시비 해 그러고 딱 줬는데 5천 원짜리 주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5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근데 조용히 가더라고요. 밖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욕하면서 갔겠지? 거리가 얼만데 5천 원으로 지금. 잘 들어갔습니다 하고 문자 오더라고요. 어떤 의뢰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그 가게 사장님이 종업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돈을 5만 원짜리 이런 거 받은 것 같은데 손님한테. 네. 근데 이제 CCTV 멀찍했으니까 5천 원짜리인데다 눈 다음에 얘가 돈을 이렇게 가져가고 막 이런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의뢰가 왔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건? 그거 하면 또 한 편을 또 제작해야 되는데. 그건 시즌2야. 할 게 많네요, 우리. 그 은근히 그런 의뢰들이 많네요. 소도 있어요, 소. 소? 네. 도축장에 있는 소가 이 소가 내 소가 아니다.
이 소가 내 소가 아니다? 네. 그건 또 뭐예요? 이제 내가 애지중지 키운 소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면은 이게 쇠고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네. 한 마리씩. 네. 그럼 거기에 등급 표시가 써져 있어요. 네. 근데 자기 거는 등급을 좀 낮게 받은 거예요. 아, 내 소는 투뿔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뭐 뿔이 나왔거나 그런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니네들이 이거 지금 내 소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 소하고. 등급이 다르면 꽤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크죠. 한 마리인데, 통째로 한 마리인데. 오, 그 나름 또 큰 사건이네요. 또 듣고 보니까. 네. 야, 이거 오히려는 그런 단순히 소가 뭐 바꿔치겠다 이게 아니라 도축업계의 어떤 도덕성 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올 뻔했죠. 그러니까요. 그 영상이 있는 건가요? 영상은 없고 이렇게 스티커스로 주셨어요. 아. 네. 어떤 소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요소거든요. 그 31번. 네.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저한테 주장하실 때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그래야 뿔인데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비녀형으로 이렇게 일자로 생겼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뾰족한 거 있죠. 네. 그거 뿔로 계산하신 거예요. 아, 이걸 뿔로 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저게 뿔이 아니라면은 그건 다른 데 뿔이 없지 않냐. 그렇다면 이것도 두 번째 의혹이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저한테 계속. 우리 소가 아니라는 어떤. 네. 근거를. 첫 번째는 이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 요 형태가 뿔인데 일자형이니까 뿔이 있다 하더라도 내 거고 이상하다. 그럼 저게 뿔이 아니라면은 뿔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소는 아닌 거네요. 네. 즉 뿔이든 아니든 간에. 네, 오. 헷갈려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의 사진 속에 있는 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예, 예. 왼쪽은 옆에 있는 소인데 아. 유사하게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A, B 형태를. A, B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저 소의 형상을 유사하게 모델링 시킨 다음에 이 앵글과 같이 뒤집어서 매달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려면 실제 그 전에 도축되기 전에 소 사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는 없죠. 왜냐면 소라고 하는 거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면인식 하고 할 거 아니잖아요. 소를. 뭐 웃고 있는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소의 형태를 보는 거잖아요. 아, 네네. 예, 소의 형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의뢰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뿔을 가진 소를 모델링해서 매단 거네요? 네. 야, 근데 별걸 다 하시네요. 의뢰인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의뢰인이 주장하는 소를 모델링을 해서. 소를 모델링 하셨네요. 예,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또 동일한 형태로 해서 매칭 시켜 본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뿔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귀잖아요. 귀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뿔이 있어요. 네. 이쪽은 이제 어둠에 묻혀서 좀 보이지 않는데 네.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귀를 뿔로 잘못 착각하신 거예요. 의뢰인께서 네, 네. 그러니까 귀인데 화질이 안 좋으니까 네. 우리 소는 뿔이 뭐야 이건데 네, 지금 일자로 이렇게 돼 있네가 된 거죠.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같은 소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같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 의뢰인께서 주장한 거는 내 소가 아닌 두 가지 어떤 가능성을 네. 제시했는데 영상 분석을 해보니 두 개 다 반박이 된 거네요. 네. 소 같은 경우도 이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당사자께서는 평생 진짜 어렵게 기른 소를 팔았는데 제값을 못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그분에게는 또 일생일대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뭐 돈다발부터 해서 소까지 어떤 물건이 좀 오가는 그런 중에 생겼던 사건들에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 통해서는 어떤 팁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정확히 그 자리에서 잘 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는 뭐 급하게 이거 세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진 하나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좀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촬영하는 걸 좀 일상화해야겠네요. 그렇죠. 손님 입장이 아닌 물건을 팔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CCTV 같은 거를 달 때 저런 사각 지역에서 전체 장면을 보여주게끔 찍는 것보다도 어떤 매대가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센터에다가 물건을 잘 보일 수 있게끔 CCTV를 그렇게 설치 하나 해놓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CCTV는 다 이게 사선에 찍혀 있기 때문에 왜곡이 생겨버리니까 분석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위에서 이렇게 찍어 놓게 되면은 분석이 거의 다 가능하죠. 자, 황민구 소장님과 함께 영상을 보고서 일상의 자그마한 팁을 소개해드리는 영상 분석 보고서 오늘도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어떤 팁을 갖고 오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